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사는 곳, 그리고 직업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다들 기억나시나요? 자, 복습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가족 구성원도 물어봤고요. 그 안에 이제 누구누구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죠? 你家有几口人?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4명 있어요. 4口人. 따라하고 계신 거 맞죠? 자,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都有什么人? 이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엄마, 아빠, 남동생, 나. 어떻게 말해요? 爸爸, 妈妈, 一个弟弟和我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사는 곳을 묻고 답하고 직업을 물어볼 거예요.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你住在哪儿? 딱 봐도 뭘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住, 네, 그래서 살다라는 뜻입니다. 住.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거주하다라는 표현은 보통 住 뒤에 바로 장소가 오기도 하고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대사 짜이가 와서 어디 어디에서라고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在哪儿, 在哪儿, 어디 어디에서 삽니까? 哪儿. 자, 우리가 하나하나 볼게요. 뒤에 이어서 在 어디 어디에서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住在哪儿, 住 어디에 삽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在 같은 경우에는 어디 어디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在 어디, 在首尔 서울에서, 在北京 베이징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것 앞에 옵니다. 그래서 在 어디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 어디에서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哪儿 어디라는 표현입니다. 뭐겠어요? 의문대사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물어보는 거죠. 나가 어느라는 표현인데요. 그죠? 나고른 기억나시죠? 어느 나라 사람이니? 라고 했을 때 나고른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나에다가 을 붙여서 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질문, 어디를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 장소를 물어보는 의문대사가 됩니다. 물론 을 붙여가지고 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리를 붙여서 나리도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북방 쪽은 얼화 발음을 많이 하고요. 남방 쪽은 얼화 발음을 별로 많이 안 해요. 그래서 북경 가시면 住在哪儿?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요. 상해 쪽 가면은 住在哪里? 어디에 삽니까? 라고 해서 나리라고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你住在哪儿? 住 어디 어디 살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在 어디 어디에서 住哪儿 어디 어디에서 在가 에서죠. 그러니까 在哪儿 하면 어디 어디에서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네요. 제가 말장난하는 것 같죠? 여러분 다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가끔 하다 보면 이제는 한국어가 막 꼬인다니까요. 그래서 住 살다라는 표현이고 在哪儿 어디 어디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你住在哪儿 어디 사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디 산대요? 我 나는요. 住 살다가 나왔어요. 住在가 나왔죠. 그쵸? 어디래요? 베이징. 그죠? 그래서 나는 북경에 삽니다. 라고 해서 베이징 나왔습니다. 我住在北京. 나는 어디서 산대요? 在北京에서 삽니다. 정말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你住在哪儿 물어봤을 때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는 건 在北京. 북경에서요.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full sentence를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我住在北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북경의 수도죠. 북경의 수도라네. 중국의 수도죠. 큰일 날 뻔했네요. 무식하게, 그죠? 그래서 중국의 수도가 바로 베이징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가보셨나요? 베이징에. 그래서 베이징에 가면 그죠? 자금성, 즈진청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자금성을 즈진청이라고 바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꾸공, 우리 고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오래된 그 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티에난문, 천안문.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 천안문 광장이라고 있어요. 그 앞에 고궁 들어가기 전에 거기 보면 이제 엄청 크게 목택동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티에난문, 그리고 그 안쪽이 이제 꾸공입니다. 정말 무지무지하게 넓어요.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저 예전에 대학교 때 답사 갔다가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는데 반도 못 봤다며.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안문 그쪽 광장 이렇게 지나가면 내가 정말 중국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딱 받아요. 뭔가 그 TV에서만 보던 그 모택동 사진이 걸려있는 어마어마한 그 약간 광장을 보고 있노라면 좀 중국 같다 이런 느낌이 확 오죠. 오성기가 펄럭펄럭거리고 있고. 그래서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어떤 도시적인 느낌과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로 베이징하고 상하이, 상해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곳을 가장 많이 다니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더 친한 느낌, 친근한 느낌은 상하이예요. 상하이 쪽에 더 많이 이제 더 이게 기간은 좀 더 적게 있었는데 친구들이 그쪽에 좀 많이 있어서 느낌은 사실은 더 친숙하고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서만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를 한 기억이 있어서 막 애증의 도시죠. 예, 막 제2의 고향 같은 느낌도 들긴 하지만. 예, 그래서 이제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못 가서 좀 가보고 싶어요. 예, 최근에 제가 북경을 간 적이 없어가지고 좀 더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예, 주로 요즘에는 상하이 쪽 많이 갔었는데 가고 싶네요. 그래서 말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제가 북경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我住在北京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는 상해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我住在上海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직업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무슨 일 하시니? 자, 이런 질문. 니 빠바. 니 빠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 니 빠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니다 빠바 뭐뭐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왜 의를 안 썼을까요? 왜 니다 빠바 안 하고 니 빠바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우리가 가족 관계를 나타낼 때는요. 자, 우리가 더는 통상적으로 생략을 하고 니 빠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꼭 뭐 니다 빠바 이렇게 안 하시고 니 빠바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니? 라고 했을 때 주어. 자, 동사 중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동사예요. 주어가 무엇을 하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어디에 종사하다라는 표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 빠바 주어 그러면 무엇을 하니? 什么 뭐예요? 무슨이니까 무슨 공조 무슨 일 하시니? 무슨 일에 종사하시니? 라고 해서 공조가 나왔습니다. 자, 공조가 여기서는 什么工作 자, 명사로 쓰였어요. 무슨 일, 무슨 직업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죠. 근데 일하다라는 동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니 공조마 너 일하니? 라고 해서 이렇게 물어볼 때 니 공조마 너는 일이니? 넌 직업이니? 라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동사로 쓰여서 니 공조마 라고 하면 너 일하고 있니?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 빠바 아버지는 做 뭐뭐 하시니? 종사하시니? 뭐뭐 하니? 라는 표현이고요. 什么工作 무슨 일 하시니?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되게 예전에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렇게 웹드라마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에 보면은 막 이제 약간 우리나라 풍자하고 막 이런 것 중에 이제 교포가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하는 그런 짤막한 그런 거 제가 꽁트 같은 영상 본 적 있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너 어디 사니? 뭐 예를 들면 아버지 직업은 뭐니? 어머니 직업은 뭐니? 언제 결혼할 거니? 뭐 너 몇 살이니? 뭐 너의 직업은 뭐니?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걸 컷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에 질문 받았던 그 교포가 나와서 휴, 한국 사람 너무 친절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어디 사냐? 라고 물어보고 아버지 무슨 일 하시니? 라고 질문을 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아버지 무슨 일 하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또 우리가 표현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니 빠바 做什么工作 아버지 무슨 일 하시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他是 그는요. 그래서 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한국어에서 막 뭐 아버지, 뭐 상대방의 아버지, 그러니까 본인의 아버지를 막
그나 그녀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어머니는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영어는 막 이름도 막 얘기하고 그러죠. 외국권에서는, 미국권에서는 본인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이름을 직접 부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지칭할 때 바로 그냥 타라는 인칭대명사를 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뭐 예의가 없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아 그렇게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 그는요 是뭐뭐입니다. 뭐래요? 공스가 회사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공스가 공사라고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에 무슨 어디 뭐 예를 들면 뭐 관광공사, 도로교통공 뭐지 아무튼 공사가 되게 많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근데 막 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공사인가? 라고 사람들이 가끔 또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그거는 이제 꽁셔라는 다른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공사, 공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상적인 모든 회사를 지칭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다 요 공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타시 공스의 뭐래요? 职员, 직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职员, 공스 职员 하면은 회사원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시 공스 职员, 그는 회사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어디 사니? 나 어디 살아. 그리고 아버지 뭐 하시니? 아버지 뭐 하셔? 라는 질문까지 대답이 됐습니다. 만약에 보고 계신 분들께서 본인의 직업이 회사원이시다 라고 하면 我是公司职员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워본 표현 다시 한번 회화술술 시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표현들 다 기억나시나요? 아, 기억나셔야 될 텐데. 네. 자, 어디 사니? 너 어디 사니? 라는 표현 중에서 살다가 중국어로 뭐죠? 주. 그죠? 그리고 어디에 라는 표현은 在. 그리고 질문할 때 어느 곳이라는 것을 질문을 할 때 어디라는 의문대사 뭐가 있었습니까? 哪儿 있었죠? 그래서 너 어디 사니? 라는 표현 뭐라고 한다고요? 你住在哪儿? 이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베이징에 살아요. 我 살다 住 어디에서 在 어디? 베이징. 그래서 我住在北京 그러면 베이징 자리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죠? 서울은 중국어로 首尔이라고 해요. 首 SHOU 하고 ER 해서 首尔. 근데 삼성이에요. 그래서 이성 삼성으로 읽어서 首尔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나는 서울에 살아요 라고 얘기하려면 我住在首尔. 나 한국에 살아요. 我住在韩国. 난 중국에 살아요. 我住在中国. 나 북경에 살아요. 我住在北京. 나 상하이에 살아요. 我住在上海. 얼마든지 장소를 넣어주셔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 살아요? 나 북경에 살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표현 볼게요. 자, 아버지 무슨 일 하시니? 你爸爸 아버지는요. 做 뭐뭐 하다, 종사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什么 무슨 工作 일. 그래서 你爸爸做什么工作 너는 무슨 일 하니 하려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냥 빠바만 없으면 你做什么工作 너는 무슨 일 하니가 되겠죠. 이것도 얼마든지 막 바꿀 수가 있겠네요. 엄마 무슨 일 하시니? 你妈妈做什么工作你姐姐 너네 누나는, 너네 언니는 做什么工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做 뭐뭐 하다, 종사하다 라는 뜻이고요. 什么 너무 잘 아시죠? 네, 무슨, 무엇이라는 표현. 그리고 工作 일. 그래서 네, 工作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명사로 일이라고 썼는데요. 일하다라는 동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동사로 쓸 때 너 일하니? 라고 바로 물어볼 수 있다. 你工作吗?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他是 A는 B다. A 是 B 그는 뭐다. 他是 그는 뭐래요? 公司 회사의 职员 직원입니다. 회사원입니다. 他是公司职员 저는 선생님입니다. 我是老师 이런 식으로 你做什么工作我是老师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또 본인 직업, 자, 직업을 뭐 학생이면 我是学生 하시면 되고요. 본인의 직업을 또 한번 사전 검색을 해서 본인 직업을 착 찾아가지고 한번 대답을 我是뭐뭐뭐뭐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배운 표현은 어떻게 한다? 다 오늘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再见!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는 곳과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표현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도 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네, 너 어디 사니? 라고 물어봤고요. 뭐 북경 살아, 아버지 뭐 하시니? 아버지 이거 하셔 라는 표현들 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 패턴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들을 좀 바꿔서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톡톡 바로 시작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당신은 어디에 사나요? 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자, 어디에 살다. 뭐죠? 그죠? 니, 살다, 주, 그리고 어디에, 在, 어디? 라고 질문하는 거, 날이라는 표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니, 너의 부분에 얼마든지 우리가 패턴을 바꿔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자, 동료, 그쵸? 회사 직원, 일을 같이 하는, 왜냐면 시가 이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같이 하는 사람, 바로 그 회사 사람들, 동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시, 동료가요, 네, 직장 친구가, 住在哪儿 어디에 살아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사장님, 네, 사장님 중국어로 老板, 그죠? L-A-O가 老, 그리고 B-A-N이 板. 자, 근데 삼성이니까 이성 삼성 갑니다. 어떻게 읽어요? 老板, 그죠? 그래서 사장님이란 뜻이에요. 老板. 사장님. 부럽네요. 그래서 사장님은 어디 사세요? 라는 질문으로 老板住在哪儿? 네, 사장님 어디 사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현, 네, 당신의 부모님 어디 사세요? 你父母, 그죠? 우리도 부모라는 표현이 있듯이 중국에서도 바로 이렇게 부모님 할 때 父母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你爸爸妈妈住在哪儿? 물론 너희 아버지 어머니 어디 사시니?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당신의 부모님 얘기하듯이 你父母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你父母住在哪儿? 해서 어디 사세요?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앞에 你 부분을 얼마든지 바꿔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친구가 이제 친구라는 말이 중국어로 朋友거든요. 朋友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여자친구는 여자를 그 계집 여자를 넣어서 女朋友, 남자친구는 남자의 남자를 써서 男朋友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女朋友住在哪儿? 여자친구는 어디 살아요? 你的女朋友住在哪儿? 你的男朋友住在哪儿?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죠. 你父母, 너희 부모님, 이제 가족이니까 你的父母 안 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가족 관계의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그 지칭하는 뭐뭐의라는 표현 생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你父母 그래서 사용을 해서 你父母 당신의 부모님은요 住在哪儿? 你的女朋友 여자친구는 住在哪儿?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장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我住在 나는 어디에 삽니다 라는 표현 그냥 꽉 기억을 해두세요. 我住在어디에 삽니다. 자, 베이징 나왔어요. 또 어디 나올 수 있을까요? 그죠? 한국의 서울. 지난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죠? 서울에 삽니다. 我住在首尔이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자, 상하이 어떻게 말해요? 上海, 비슷하죠? 上海. 그래서 상해, 북경, 베이징, 上海. 정말 가보세요. 좋아요, 좋아요. 상해는 제가 이제 중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아직도 중국 가면 좀 더럽거나 좀 뭐 약간 낙후되어 있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상해를 꼭 가봐라 얘기를 합니다.
정말 좋아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 고층 빌딩도 말도 안 되고요. 레스토랑이랑 바들도 진짜 좋고요.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또 가면 어찌나 이렇게 사람들이 잘 꾸미고 예쁘게 하고 다니시는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와이탄이라고 있어요. 그 이렇게 동방명주라고 보신 적,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탑같이 생긴 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렇게 길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차들이 얼마나 좋은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진짜 중국이 어떤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려면 상해에 가시면 정말 진짜 놀래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상해에 살고 있어요. 我住在上海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뉴욕은 纽约 발음 비슷하죠? 纽约 해서 뉴욕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뉴욕에 살아요. 我住在纽约我住在纽约뉴욕 진짜 부럽네요. 나도 뉴욕에 살고 싶다. 네, 방금 전에 얘기한 베이징, 상하이, 서울 다 살았었고 살고 있는 그런 곳인데 뉴욕, 뉴욕은 가본 적도 없거든요. 완전 가고 싶네요. 我住在纽约 저도 언젠가 이런 말을 할 날이 올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는 직업을 물어보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패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무슨 일 하시냐고 여쭤봤어요. 你爸爸做什么工作? 做 무슨 일을 무엇을 하다, 종사하다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무엇이라는 의문대사 뭐예요? 什么? 자, 이거는 정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표현 工作가 있습니다. 그래서 你爸爸做什么工作 하면은 아버지 무슨 일 하시니?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做什么工作 앞에 얼마든지 물어보고 싶은 사람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你妈妈 어머니. 그죠? 你妈妈做什么工作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당신의 여동생은 妹妹. 그래서 你妹妹 여동생은 做什么工作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 你的朋友 아까 말씀드렸죠? 朋友 뭐예요? 친구. 그래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아니잖아요. 가족관계에는 덜을 생각을 해서 你爸爸, 你妈妈, 你妹妹, 你哥哥 이렇게 쓰지만 친구는 가족관계가 아니니까 더 생략 안 하고 그냥 你的朋友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까 여자친구는 뭐였죠? 女朋友 그죠? 남자친구는 男朋友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女朋友做什么工作 여자친구 무슨 일 해요? 男朋友做什么工作 남자친구 무슨 일 해요? 你的朋友做什么工作 너의 친구는 무슨 일을 해요?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팁 이런 거 알려드리자면 방금은 你的朋友 하면 너의 친구잖아요. 女朋友 하면 여자친구잖아요. 근데 女的朋友 방금은 이 더 있잖아요. 더 그거를 넣으면 보통 그냥 여자 사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여사친이라고 얘기하는 여사친 아세요? 여사친? 네, 신조어라고 하면 너무 나이 들어 보이나? 네. 약간 요즘 이렇게 젊은 세대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여사친, 남사친이 있대요.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 그러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아니고 그냥 이게 썸 관계인지는 잘 모르죠. 아무튼 그냥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성인 친구, 그냥 성별이 다른 친구. 그래서 여사친, 남사친이라는 표현을 중국어도 있어요. 그래서 女的朋友 하면은 여사친, 男的朋友 하면은 남사친. 그래서 더를 넣어주시면 그렇게 관계가 약간 그렇잖아요. 女朋友 바로 얘기하면 이게 탁 여자 친구가 되는 건데 여자 사람 친구가 되려면 女的朋友 더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약간 가족 관계도 그렇잖아요. 더가 빠지면서 가족 느낌 나서 你爸爸, 你妈妈 이렇게 얘기하는데 你爸爸, 你妈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더가 없이 그냥 女朋友 이런 식으로 쓰는데 더가 들어가면 관계가 약간 좀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女的朋友, 男的朋友 하면은 여사친, 남사친, 女朋友, 男朋友 하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네, 그 애인 관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이 관계를 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의 친구는 무슨 일 하니? 你的朋友 너의 친구는 做什么工作 무슨 일을 하니?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네요. 他是 그는요 公司 회사의 职员 직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公司职员 회사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他是 그는요 医生 의사라는 뜻이에요. 의사. 그래서 다 이제 그냥 의사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医生 他是医生 그는 의사고요. 그는 律师 법률 할 때 그 률자예요. 그래서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他是律师 律师 네,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他是 그는요 歌手 가수. 그래서 나는 가수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중국에도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나는 가수다를 我是歌手 진짜인데. 진짜 프로그램 이름이 我是歌手예요. 나는 가수다. 그래서 그는 가수다. 他是歌手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패턴 톡톡 시간에 이렇게 좀 직업까지 歌手 그리고 律师 그리고 또 医生 公司职员 회사원까지 해서 선생님, 老师 해서 5가지 직업까지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어디에 산다 할 때 住在什么什么地方 그죠? 어디에 살다 住在北京住在韩国住在首尔住在上海 기억나시죠? 어디 사니? 你住在哪儿 그래서 어디라는 장소를 물어볼 때 의문대사 뭐 쓴다고요? 哪儿 그죠? 무슨 직업이니? 做什么工作 그럴 때는 什么 무엇이라는 표현의 의문대사 사용을 한다는 거.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 착착착착 쌓아가다 보면은 다 여러분께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문제 척척 한번 풀어볼게요. 어디에 살다? 계속 반복했어요. 몇 성입니까? 住 사성이지요. 자, 북경은 중국어로 北京 자, 그는 몇 성? 타. 네. 회사는 公司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려우시면 성조하시기 어려우시면 아직까지는 손가락으로 그려가면서 하시면 뭐 완벽합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너 어디 사니? 你住在哪儿 그죠? 어디에서 라는 표현. 너 어디 사니? 그리고 我住在난 여기 살아요. 어디? 北京 그죠? 북경에 살아요. 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 하시니? 무엇 하다, 종사하다. 뭐였죠? 네, 做 그래서 你爸爸做什么工作 일이 工作 그죠? 什么工作 무슨 일이라는 표현이고 무슨 일을 하니? 라고 물어볼 때 你爸爸做什么工作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회사의 직원이야, 회사원이야. 뭐라고 한다고요? 他是公司 그 다음 뭐 나와야 되죠? 직원 职员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他是公司职员 그는 회사원입니다 라는 표현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만만디 중국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얼화인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이렇게 나오는 발음이 바로 얼화인인데요.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어디에서 어디에 라는 표현으로 在哪儿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住在哪儿 할 때 哪儿 자, 哪儿 뒤에 나 뒤에 붙은 거잖아요. 나리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你住在哪里 라고도 되는데 住在哪儿 이렇게도 한다. 이게 바로 얼화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얼화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베이징이 우리는 표준어라는 기준이 뭐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쓰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표준어의 정의가. 그래서 서울이 수도니까 서울에서 쓰는 그 말씨가 표준어다라는 정의가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도 베이징 수도잖아요. 그럼 베이징 사람들이 쓰는 말이 普通话 표준어일까요?
아니에요. 자, 우리는 표준어라는 기준은 그냥普通话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이 쓰는 건 상관없이 그냥 전국적으로 통칭하는普通话가 있고요. 베이징 같은 경우도 북방 쪽에 있어요. 중국이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좀 위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경도 북방 사투리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얼화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얼음을 얘기할 때 빙콰이라고 얘기해요. 빙콰이. 근데 북경 사람들은 빙콰, 그죠? 그렇게 빙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북경 사람들의 어떤 북방 방언, 그 북경 사투리, 북경 얼화인.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그런 건 각 지역마다 다 사투리가 있어요. 베이징도 물론 있고, 상하이도 있고, 뭐 사천성 그쪽도 있고, 광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사투리가 있는데 상해 사투리는 진짜 아예 못 알아들어요. 아예. 무슨 소리 하는지 아예 몰라요. 저번에 제가 처음 이제 중국어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쓰는 말들은 중국인들도 모릅니다. 광동도 마찬가지죠. 그쪽 이제 캔토니즈라고 해서 광동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흔히 막 홍콩 영화, 느와르 영화 볼 때 막 이렇게 성조 막 엄청 막 유덕화, 막 이런 분들, 주윤발 이런 분들이 썼던 그런 말들이 다 만다린이 아니라 그런 표준어가 아니라 광동어를 쓴 거거든요. 중국어랑은 다른. 그래서 아예 못 알아들어요, 그런 건. 그래서 지역마다 다 본인들이 쓰는 사투리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나마 북경 방언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나마 좀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얼 발음이 조금 강할 뿐이지 다른 발음들은 그래도 비교적 준수하게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징은 그 얼화 발음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일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택시기사분들. 처음에 북경 딱 도착을 해서 택시를 딱 탔을 때 진짜 말 그대로 약간 멘탈이 나갔거든요. 나 그래도 나름대로 중국어 공부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맨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상해에서 한 4개월 뭐 정도 있다가 북경으로 넘어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중국에서 나름 4, 5개월 막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공부에 딱 도착했는데 택시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러면서 에? 뭐 지나갔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익숙해지면, 근데 지금은 약간 이제 북경에서 저는 오래 있었다 보니까, 나중에 딴 지역에 가서 이 발음이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 좀 익숙해지시긴 할 건데, 북경 가면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든다는 거. 그게 바로 얼화인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빙콰에도 빙콰, 따문, 이게 이제 문이거든요. 그 들어가는 이제 뭐 큰 문? 근데 그거를 따문인데 먼이잖아요. 먼도 따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똥물还是西门 동문 아니면 서문 이렇게 물어볼 때도 똥물 还是 아니면西门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똥물 还是西门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하는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약간 제가 중국 갔을 때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택시 탔는데 천안문이잖아요. 그래서 티에난문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티안먼 이랬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 분이 막 깔깔깔 이러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천안문은 약간 어떤 고유 명사?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얼화를 안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에난먼은 티에난먼이라는 거예요. 이건 따멀, 똥멀, 씨멀 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또 배웠죠. 이것도 규칙이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티에난먼 같은 경우는 천안문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북경대학교 동문으로 가주세요. 到北京大学东门 이렇게 하시면 네, 약간 지금 북경 사람들이 쓰는 그때 얼화인을 사용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북경 쪽이 그렇고요. 상해 가시면 얼화 거의 들어보실 수가 없어요. 남방과 북방의 차이인데 북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얼화 발음이나 권설음, 쯔, 츠, 시, 르 이런 발음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요. 남방 쪽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발음들을 굉장히 약하게 해요. 그래서 남방과 북방의 어떤 들으면서 요런 발음을 할 때 혹시 남쪽 사람인가? 남방 사람인가? 북방 사람인가를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자, 이렇게 중국어를 하시다 보면은 또 새로운 사실들을 막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만만디 중국 이야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신나는 모습으로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 꼭 복습하시길 바랄게요. 再见!